그래서 우리 책에 이어서 유형 몇 번이냐? 10, 16번인데 11번까지 있잖아. 네, 11번까지 12번부터. 그래서 아마 어제 했던 것보다야 너네가 느끼는 양은 좀 적을 때, 저 어제 했던 게 양이 좀 쉬워서 좀 많이 나간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비교 요청일 거예요. 봅시다. 12번. 우리 뒤에 거 오늘 뭐 할 내용이긴 한데 오늘 뒤에 거 나머지 정리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확인한 다음에 다항식 나눗셈을 확인했었지.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생각을 했다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검산식을 우리가 활용을 했다고. 그래서 뭐 B, A, B, Q, 알파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뭐 A라는 녀석을 B를 곱하고 뭐 Q를 곱하고 거기다가 R을 뭐 더해가지고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뭐 대충 어느 정도 형태는 아니까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였어? 이 Q라는 거는 내가 어쨌든 구한 몫이다 라는 거였고, 이 R이라는 거는 나머지였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뒤에 나머지 정리까지 쭉 이어서 간 거였죠. 오늘 여기까지 단소리. 그러면 우리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요 몫하고 다 뭐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끼워 맞추는 형태가 있을 거야. 그래서 87번. 너네 처음 할 때 여기가 진짜 엄청 벽이었잖아. 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꾸 뭘 바꾸래.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쭉 하나씩 써볼 거야. 이제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다항식 우리 보통 이제 fx라고 쓰는데 x에 대한 식 얘를 째로 나눴어. 이 나눴어가 요 b를 의미하는 거였지. 얘를 나눴어.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눴어. 그 다음에 몫을 qx 이렇게 qx라 쓴다는 소리는 그냥 또 x에 대한 식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었고, 나머지가 r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만 예전에야 생겼던 거고, 얘를 R은 왜 RX를 안 쓰냐? 왜? 1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가 나와야 돼. 1차 이하? 1차보다 낮은 놈이 나와야 돼. 이 말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얘는 무조건 상수로 고정. 0차. 그래서 그냥 R이라는 문자로 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줄 보니까 fx를 똑같은 애야. 이 똑같은 fx를 2x 더하기 1로 나눴어. 그리고 나서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지. 그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처음 볼 때는 이게 뭐냐 싶었지만 이제는 대충 느낌이 와. 얘랑 보니까 대충 닮았어. 닮아가지고 요 놈의 형태를 이걸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이거 어제 시현이도 너도 물어봤었네. 얘네랑 같게 만들어주게 내가 만들 거다. 이런 말이니까 얘들 어떻게 했었어? 2를 밖으로 빼버리면 얘랑 같게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생각했었지. 그래서 얘는 2로 밖으로 뺐어. x 더하기 2분의 1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에 몫을 내가 뭐라 생각할 수 있다? 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네의 몫은 2분의 1에 qx가 들어가야지 뭔가 계산을 했을 때 2분의 1 없어져가지고 위에랑 같게 나오겠네. 그리고 앞에서 뭔가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까 뒤에 거 R로 보죠.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뭔가 공식층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공식층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찾는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88번도 같이 할 거야. 88번. 그럼 얘네 답은 뭐냐? 이놈에다가 R이니까 1번이라는 소리죠. 88번. 88번도 우리가 앞에 했던 걸로 쭉 따라가면 그대로 쓰란 말이네. fx는 얘로 나눴어. 그리고 몫을 qx. 그리고 나머지는 또 r.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 그리고 xfx. fx에 x를 곱한 거를 나는 x 빼기 3분의 2로 나눌 거야. 그리고 나서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다 라는 거를 내가 또 맞춰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였다? x, fx가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그럼 위에서 나는 뭐라 할 거야? 곱하기 x 하겠죠. 그래야지 나는 말했나? x, fx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x 곱하기 fx 한 거는 말 그대로 난 여기에다가 x를 다 곱할 거야. 각 항에다가 x 3x 빼기 2 그리고 qx. 왜? 여기 항에다가 그냥 x 곱한 거.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r 곱하기 x라는 형태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87번의 문제하고 형태를 같게 만들어서 fx가 두 개가 같아 라고 해서 맞춰줬고 x, fx라는 요 놈이 같아 라고 해서 형태를 맞춰줄 건데 얘네 여기선 잘 봐야 되네. 얘네는 2차. 우선은 qx 앞에 있는 녀석이 2차고 나는 목표를 1차로 묶을 거야 라는 거네. 1차로 묶을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의 형태를 적당히 또 변형을 시켜서 x 빼기 3분의 2를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이제는 위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얘네 3을 밖으로 뺀다면 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3을 밖으로 뺀다면 3x 3이 앞으로 나온다 치고 x 빼기 3분의 2에다가 qx가 있다 생각하고 살짝 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x 빼기 3분의 2로 묶었어. 요 놈의 1차로 묶었어. 1차로. 그럼 묶었으니까 이 오른쪽에 나오는 얘 곱하기 뭐로 표현이 되겠네. 그래서 3xqx로 우선은 표현이 됐어요. 3xqx. 여기까지 잘 따라왔지? 나는 x 빼기 3분의 2로 묶었고 요놈 곱하기 3xqx니까 그냥 여기다가 괄호로 묶었네. 근데 얘가 중괄호 친 이유가 있겠지. 원래라면은 이제 여기서 너네가 괄호 닫고 나머지는 rx구나 라고 썼을 건데 이러면 틀렸었지. 왜? 내 목표는 1차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1차로 나누는데 1차로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네의 형태를 바꿔놔야 된다. 이 r 곱하기 x, r은 그냥 숫자야? 3 이런 애들, 얘 3x라고 지금 나와 있는 형태야. 그래서 얘들도 x 빼기 3분의 2로 묶을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줄 거야.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나는 요 x가 rx가 되게끔 바꿔야 되잖아. 헷갈리니까 살짝 오른쪽에다가 이 r 곱하기 x를 내가 x 빼기 3분의 2로 묶을 수 있게끔 인수로 만들어줄 거고 곱하기 r이 돼 있는 상태가 돼야 되네. 그래야지 나는 이 rx라는 녀석이 만들어졌네.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었어. rx는 유지가 되면서 x 빼기 3분의 2로는 묶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뭐가 더 추가로 생겼어? 마이너스 3분의 2 r이 추가로 생겼네. 더해주면 돼.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같네. 여기까지 됐냐? 내가 좌변하고 우변을 같게 만들어준 거야. 여기까지 따라서 그래서 여기 한번 써놓고 너네가 시간 날 때 나중에 한 번 더 봐봐야 돼. 이거 복습해야 돼. 그러면 얘네를 이제 내 목표가 뭐였어? 1차로 묶을 거야. 묶을 거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 항에서는 3x, qx를 갖고 왔어. 요 놈의 항을 내가 바꿔놓고 보니까 어떤 녀석이었다? r에 3-2x에 플러스 3분의 2 r이었다. 그러면 요 놈은 1차니까 내가 묶을 수 있어. 얘는 그대로 숫자네. 그대로 숫자. 그래서 묶었으면 더하기 r로 들어오고 더하기 3분의 2 r이 나머지로 남는다. 표정 봐라 표정 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야 솔직히 이제 자신감이 있지만 내가 있으면 맞았겠지. 한번 확인된 해봐야 되죠. 분배 법칙 다시 해봐. 얘를 얘한테 곱했어. 우선 하나 둘 곱할 거니까 얘를 얘한테 곱했으면 위에 거 그대로 나왔네. 그 다음 얘를 분배 법칙에서 r로 곱했어. 얘 나왔네. 그리고 나머지 숫자로 나왔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네. 얘는 내가 나눴던 놈은 그래서 나머지 뒤에 플러스로 나왔고 그러면 5번이네 3x
Q 더하기 R로 몫이고 3분의 R이 나머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봤었죠? 실제로 우리 그리고 100%로 장담은 못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하나쯤은 나온다. 매우 높은 확률로 난이도가 더 높아지든 아니면 살짝 낮아지든 하나쯤은 나와요. 그리고 13번 유형 13번 조립제법. 그럼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한다? 원래는 우리 뒤에 나머지 정리할 때 나오긴 할 텐데 보통은 인수분해 할 때 써요.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가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 자체랑 좀 연결이 되는데 인수분해는 말 그대로 그냥 나누기야. 우리가 나누기를 할 건데 차수가 높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우리가 뭐 적용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인수분해는 어쨌든 나누기인데 나머지를 0으로 만드는 나누기,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에서 우리 인수분해를 좀 자주 썼던 거고, 근데 이 인수분해는 우리가 나머지가 0이 아니기도 할 수 있다고, 그냥 나누기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 나누기 하는 거 뒤 나머지가 남네. 그지? 그러면 조립제법도 우리가 나누기를 하는 것처럼 뒤 나머지가 남듯이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89번 그냥 문제 적용 바로 시킬게요. 기억은 어느 정도 나니까. 3차식이 있어요. 근데 얘네를 x 더하기 1로 나눌 거래. 그리고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겠죠 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뒤에 우리가 이미 나머지 정리를 배웠어. 그래서 그걸 한번 이용을 해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네는 요거 곱하기 요거에다가 플러스 얘로 내가 나타낼 수 있어 라는 말이고,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내가 대입을 해서 0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 뒤에 있는 내용을 살짝 가져오는 거야. 이게 뒤에 내용이 저거 나머지 정리니까. 그럼 x 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2를 내가 대입을 했다 쳐? 그럼 뭐가 나와? 얘만 툭 하고 튀어나오겠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한다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개수만 쓴다. 3차 개수 1, 2차 없으면 0, 1차는 2, 상수는 마3 해서 얘를 마이너스 1로 내가 나눌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1로 나눌 거야 라는 의미가, 얘가 0이 된 그 x값 여기다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럼 얘는 그대로 조립법 그대로 하나 내리고 마일 곱하기 1, 0 더하기 1, 1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해서 하면은 얘가 어떤 자리? 나머지 자리. 이거 잘못했냐? 마이너스 뭐였나? 두 번째 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고 마3이고 마6 나오구나.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된다.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거 뭔 말이야? 라고 내가 한다면 여기 몫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기 하든 조립제법으로 하든 답은 똑같이 나와.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가 있을 거라고. 어떤 거는 조립제법으로 좀 뭐 해보세요. 어떤 거는 그냥 문제를 풀어라. 문제를 풀어라 라고 나오면 너네가 조립제법으로 하든 나머지 정리 일반적으로 나누기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맞춘 거냐? B는 0이고 A가 마유, C는 1, D는 3, 뭐 2는 마유 이렇게 나올 거래요. 그래서 우리 뒤쪽에 있는 거랑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시고, 여기가 좀 더 쉽죠? 그래서 우리 뭐 A, B 유형 정도 넘어간다고 했고 실력 형성 넘어갈 거고 쭉 넘겨보다 보면은 이제 나머지 정리. 오늘은 나머지 정리까지 안 가겠다? 나머지 정리 어려운 거 전에 끊을게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이제 할 거는 나머지 정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 이제 여기에서 방정식하고 항등식의 차이점을 이제 제대로 잡고 가야 돼.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다시 그냥 한번 반복 복습. 방정식이 뭐였냐? 얘네는 x 값에 따라서 나뉘어. 뭐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가 나뉘어. 그러면 방정식이 무슨 말이었어? 그냥 x는 3,
문자 있고 등호 있으면 방정식. 그러면 얘네 x 자리에 진짜로 3이 들어가면 얘는 참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근데 x 자리에 3이 아니라 나머지 이상한 거 다 들어가도 다 거짓말이 돼. 틀린 말이 돼. 이게 방정식. 근데 항등식은 말 그대로 앞에가 항상이라고 했지. 항상 참이야. 항상 참. 그래서 이 항상 참인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문제에서 이용하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이 항상 참인 녀석을 내가 이용만 한다면 문제 풀기가 조금 편하니까 얘네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다. 항등식에서 두 가지. 그래서 원래 기본은 미정계수법이라 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것들을 알고 싶어 라는 의미고요. 두 가지 계수를 그냥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한다. 이것도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내가 구할 거다 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계수끼리 비교한다. 그럼 여기 이 말이지. AX가 있고 얘는 3X랑 같대. 근데 얘는 아직 내가 항등식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여기에서 항등식이야 라고 만약 나와가지고 문제가 나왔다면 아 A는 3이구나. 어떻게 했어? 계수끼리 그냥 내가 눈이 있으니까 계수끼리 비교했네. 이게 그냥 계수 비교법이에요. 그러면 수치 대입은 무슨 말이냐? A 곱하기 X 빼기 1이 있는데 얘가 0이래. 얘가 0이래. 그러면 나는 이 X에 들어가는 어떤 녀석이 있을 건데 그냥 X에 1 들어가면 무조건 0이 나오겠네 라고 내가 이제 항상 만족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항등식 문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나오는지 말 그대로 그냥 항등식이야 라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뭐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오는 게 엄청 많죠. 뭐 k 값에 관계없이 x 값에 관계없이 뭐 a 값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얘가 만족할 거야 라는 거니까 요 놈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어떻게든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책에 나와 있긴 하네. 모든 x에 성립한다, 뭐 임의의 x에 성립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글을 잘 읽어보면은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뒤쪽에 나온 것들 우리 뭐 계수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수치를 어떻게 대입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54번 이거 뭐 떡하니 유형 1번의 계수 비교법하고 박아져 있잖아. 그럼 계수 비교해서 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x 빼기 32가 있는데 걔는 x 더하기 b에다가 뭐 이렇게 두 개의 곱이랑 같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게 나오는 것들은 뭔가 많을 건데 여기서 힌트가 나와 있네.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a, b, c분의 a 구하라고.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 따지면 그냥 전개하면 나와요. 전개하면 얘랑을 그냥 전개하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야 무작정 전개하는 거 우리 앞에 다항식 연산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때 말했던 거 있지. 야 여기도 곱하기네. 그치? 얘네 곱하기 할 건데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오자고. 필요한 것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내가 필요한 거를 빼올 건데 야 1차하고 2차를 곱할 때 내가 구하기 쉬운 게 뭐냐? 가장 앞하고 가장 뒤에 있는 게 구하기 쉬워. 그러면 얘랑이 곱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32가 나오네. 야 그럼 바로 B 구해. B는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플러스 2에 플러스 2. B가 2가 나와야지.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32를 만들 수 있겠지. 그 다음 여기를 내가 2라고 구했어. 야 그랬으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면은 이미 문자가 하나 줄어든 상태라서 엄청 쉽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확인해볼까? 먼저 x2차 먼저. x의 2차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돼? x끼리 뭔가 가져오면 될 것 같고 상수 2차끼리 가져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식을 쓰면 마이너스 2x 제곱은 x랑 x를 곱해서 cx 제곱 나올 거고요 2랑 x 제곱 곱해서 2x 제곱 나올 것 같아. 그럼 c 구할 수 있네. c는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1차를 만들어 봅시다. 1차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1차랑 상수 한번 곱해볼게요. AX는 1차랑 상수 곱해서 마이너스 16X, 상수랑 1차 곱해서 얘는 2고 C는 마이너스 4였지? 그러면 마이너스 8X야? 마이너스 8X. 이제 B는 2고 C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8X. 그래서 마이너스 24X, A는 마이너스 14 하고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계수비교법. 말 그대로 계수비교법은 그냥 전개하는 거라고 다항식의 곱셈 진행하세요. 그래서 거기 아래에 있는 문제들 155번이나 156번 글을 읽어보다 보면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나왔는데 156번도 X, Y 값에 관계없이 X하고 Y에 대하여 항등식이야 라고 나왔어. 그러면 야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으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그 문자를 묶어야 돼. 어차피 너네가 문제를 풀긴 할 건데 좀 더 복잡해 보이는 건 156번이니까 155번. 그러면 이제 155번에서 K에 대한 항등식인 걸 내가 알았어. 근데 식을 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 K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 X하고 Y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단 말이야. 이 개념은 나중에도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연습을 잘 해놔야 돼. 그러면 야 문자는 내가 모르는 게 3개야. K, X, Y. 근데 K에 대한 항등식이래. K로 싹 다 묶어. K로 싹 다 묶어. 그리고 K가 아닌 나머지끼리 묶어. 그게 0이야. 이게 우선 기본적인 항등식 풀이법. 그럼 K에 대해서 다 묶었다 쳐. 여기 X3. 얘로 하면은 Y 나오고요. 얘로 하면 마이너스 3 나오나? 이거 할 때도 똑같네. 야 이거를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야 그냥 간단한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오라고. 그리고 나머지 쓰면 되네. 2x 남을 거고 마이너스 3y 남을 거고 더하기 4 남겠네. 그럼 이제 확인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K 값에 K에 1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1000이 들어가든 어쨌든 계산해서 0이 되게 만들려면 앞에 거 K에 대한 개수는 0이어야 되고 K가 아닌 나머지도 0이 돼야 돼 라는 걸 내가 생각하자고. 그럼 이게 뭐야? 이건 연립 1차 방정식 플라토이네. 그지? 그래서 뭐 식 써두시고 156번 같은 경우도 X하고 Y로 묶어라 라는 것만 이제 내가 기억하면 되네.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 157번. 얘네도 뭐 유형 2번 해가지고 수치 대입법하고 떡하니 박아져 있으니까 아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거구나 라는 건데 그냥 사실 너네가 문제를 연습을 할 때는 이런 게 다 있을 건데 막상 시험을 보거나 우리 뭐 학원 내에서 테스트를 보거나 하면은 이런 거 안 알려준다고. 이거 뭐 어떤 문제인지도 몰라. 근데 알아서 내가 유추를 해서 추론해서 풀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그냥 우리가 눈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애들 얘네 둘 다 어차피 항등식 문제야. 항등식 문제인데 뭔가 이 미끼들이 있다고. 뭔가 우리들을 좀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싹 다 뭔가로 만들어야 돼. 누구로 만들어야 돼? 얘네들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수로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 뭔가 0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지가 3개가 있지. x에다가 0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1을 넣든 3가지를 선택지가 있고 이 3개를 내가 해가지고 여기 식 하나를 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수치 대입법. 그래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하세요. 그러면 뭐 1번 x에다가 0을 넣었다 쳐. x에 0 넣었더니 0은 0. 얘로 0 넣었더니 b 살아남으면서 곱하기 1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넣었더니 0. 는 0, 0 하니까 우변에는 마이너스 4 하고 b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들어가는 것도 2개 있네. 여기 0, 여기 0. 그죠?
그러면 C에 대해서 구할 수 있네요.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30 마이너스 1이면 2에다가 마이너스 5가 3으로 세 번째 x 자리에 2를 넣었을 때 2도 넣었더니 0 나오는 게 두 개 있네요. 그래서 a가 나오겠네. a는 2, 3은 6이네. 6이 2면 뭐냐 80하고 6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것들을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솔직히 없길 바라지만 눈치를 내가 못 챘어 시험 보다가 어쩔 수 없어요. 전기 다 해야 돼. 전기 나오면 이걸로 풀 수 있어요. 똑같이 나와 전기 나오면. 그래서 지금은 뭐 연습해라 이거지. 그런데 우리 159번 같은 경우 15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159번 내가 보면은 뭔가 0을 만드는 x 값이 내 눈에 3개가 보여요. 3개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 좌변을 0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 놓고 x 제곱이 2구나 라고 해서 너네가 풀마 루트 2로 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야, 우변도 봐봐. 우변 보니까 짝수 차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야 x 제곱이 2구나로 그냥 가도 상관이 없다고. x를 굳이 풀마 루트 2로 안 나눠도 된다고. 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두 개야. A하고 B.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너네한테 좀 낚시를 주고 있는 거니까 거기 그냥 걸리지 말라고. 이거 160번. 여기에서는 이제 뭐 앞에서 나온 유형 1번하고 2번에서 나온 그냥 항등식 문제들을 이렇게 뭐 이런 문제를 내놨다. 한번 해봐라 라고 나온 거니까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x하고 y를 나온 게 2래요. 그래놓고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뭐야 x하고 y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고 나온 거고 ax 제곱에 bxy cy 제곱을 했더니 4가 나왔대. 그럼 여기에서 얘가 성립해라고 나왔으니까 A, B, C 값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좀 뻔하긴 하네. 요 놈을 이용해서 요 식 바꿔봐 라고 생각하는 소리네. 조금 귀찮긴 하죠. 그러면 이거 뭔 문자로 할까? x로만 만들까? y는 2 빼기 x 라고 내가 식 바꿔줄 수 있고 대입해서 적당히 식 바꿔봐. 그러면 ax 제곱은 바꿀 필요가 없고 더하기 bx에 여기에서 핵심 내가 굳이 이거를 먼저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 전개할 필요가 전혀 없지. 우선은 써 y자리에 2 빼기 x 더하기 c에다가 2 빼기 x의 전체 제곱을 했더니 4야 라고 해놓은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상태에서는 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뭐 x자리에 뭐를 넣었더니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그러게 해봤을 때 뭐 나오는 값이 애매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선 전개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개한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 그래서 ax 제곱 2bx 마이너스 bx 제곱이 나오고 얘네 제곱할 거니까 이 4c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4cx x제곱 나오니까 cx 제곱은 4 하고 나온다는 소리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 그럼 만약에 x제곱 뭐 있냐? a 빼기 b 더하기 c a 빼기 b 더하기 c x로 묶을 거야. x로 묶으면은 2b 마이너스 4c 그 다음에 상수는 뭐 4c 빼기 4로 바꿀까? 이번에 정리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죠? x, y에 대한 항등식인데 나는 문자를 하나로 줄여놨어. 그러면 여기 있는 x 자리들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0이 나와야 돼. 각 항에 대해서가 다 0이어야 돼. 하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뭐 c는 1이다. 상수 보니까 뭐 b는 2다. c가 1이고 b가 2면은 a는 1이구나.
여기 단계에서도 스키리법으로 가능은 해 보이긴 한다. 한 단계만 더 해볼까? 자, 이거 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편한 거니까 0하고 2로 나머지 하나는 끼워 맞추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x에다가 0 넣고 x에다 2 넣은 걸로 가도 두 개는 나오겠네. x에다 0을 넣었대. 사라지고 0 넣었더니 4c는 4. 그럼 여기에서 c는 1 나오고 x에다 2 넣었대. 0 나오고 0 나오고 4a는 4. 여기에서는 a가 1 나오고 b는 a하고 c 찾았으면은 뭐 x의 값에 뭐 적당한 값 하나 넣어가지고 1이 제일 편한 거. 1이 제일 편하겠네. 1 넣어가지고 b 구하고 또 가능은 하겠네. 그래서 방법은 많으니까 자기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걸로 가면 돼.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162번 같은 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처럼 문제를 주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62번은 조금 한 단계 꼬아놨죠. 식 한 번만 씁시다. 162번 x에 대한 수체 방정식이 있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거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조건이 나온 경우가 있어. k에 대한 항등식인데 원래라면은 뭐뭐에 대한 항등식에서 그대로 문제풀이 이어갔다면 여기에서는 뒤에 하나가 더 추가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거야.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을 해라 라는 걸로 내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어? 1 더하기 뭐 k의 2p 더하기 3 빼기 p제곱 빼기 2 그리고 k까지 있고 빼기 3. 그 다음에 q 더하기 2는 0하고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 앞에 있던 문제랑 똑같아. 원래 문자 두 개짜리 x, y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k 값에 관계없이 문자 두 개지만 요 놈을 주로 문자를 봐라. k로 묶어라. k가 없는 애로 묶어라. 똑같이 가면 돼요. 그냥 한 단계 꼬아놓은 거야. 알겠죠? 163번. 그래, 식 같은 거 뭐 한 줄만 적어두시고. 네, 163번 같은 경우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는 것들은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몇 가지 말해주긴 할 거야. 문제에서 잘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세 개밖에 없네. 우선은 문제에서 뭐 163, 4, 5가 다 똑같긴 한데 어쨌든 x에 대한 항등식,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 나와 있고 얘들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 좌변은 어떤 2차식에 7제곱이고 7제곱 그래 놓고 나온 것들 뭐 A0, A1 쭉 해서 A14 그러면 이런 문제들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얘들은 엄청나게 당연한 애들이라고. 풀이 방법이 그냥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애들이야. 근데 한 가지 이제 파생이 되는 거지. 야 x제곱에 7제곱을 해서 말 그대로 14제곱 나와. 자기가 전개하면 나와. 전개하면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을 보통 물어보게 된다. 보통 이 개수들 전체를 물어보게 될 거면 옆에 있는 짝꿍 이 x들이죠. 이 x들을 1로 만드는 경우라고 하면은 개수들을 구할 수 있다. 또는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면 되네. 요 A0, A0 이 A0을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애들의 짝꿍을 0으로 만들면 된다. x자리에 0을 집어넣어라 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머릿속에 있으면 좋아요. A의 0은 x자리에 0을 대입한 녀석이다. 이게 보통 x자리 0이라고 고정이 되진 않아. 그냥 나머지 애들의 짝꿍을 0으로 만들 때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개수들의 전체합은 x에다가 1을 대입한 녀석이다. 그럼 여기 기준 x에 1 대입인 거고 옆에 있는 짝꿍들을 1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개수 곱하기 1에서 전체를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는 1, 3, 5 해가지고 홀수들 홀수들이 궁금한 것들은 A0부터 A1, A2 쭉 해서 A13, A14까지를 내가 먼저 구해놔야 돼.
왜? 얘네들은 맞죠? x에다가 2를 여기 기준 2를 대입했을 때죠. 1 집어넣었대. 그러면 얘네들 사라지고 마이너스 2의 7제곱 이거 1이네. 그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여기 홀수 이렇게 홀수 이렇게 홀수 되면 궁금하니까 나는 짝수를 지우고 싶어. 뭔가 짝수들을 지우고 싶으면은 부호들을 바꿔놔야 돼. x에다가 1 넣은 거로 내가 구했는데 여기 2하고 3 같은 거 들어가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내가 이용하면 되겠네. 그럼 x 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거야.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얘도 1이네. 마이너스 1 넣을 때도.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이 형태가 어떻게 돼? A0은 그대로 있고 A의 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A1. 그럼 A의 2는 X의 제곱이 옆에 있을 거니까 플러스.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 쭉 가서 홀수는 마이너스, 짝수는 플러스. 하고 되게 되니까 뭔가 부호들이 바뀌게 됐다. 그러면 부호가 바뀌었을 때 나는 홀수들만 필요해 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빼버리죠. 전체를 빼버리면 값은 0은 하고 넣을 거고 뺄 거니까 짝수들은 다 사라져. 그래 놓고 홀수들의 2배 라고 내가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개수들을 구해라 라고 나왔으면은 0, 1, 마일 옆에 있는 짝꿍들을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로 다 바꿔주면 돼. 나 뭔가 잘못 본 느낌이다. 자꾸 계산 틀리네.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홀수들의 합은 마이너스 1. 그럼 예를 들어 165번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한번 적을 것들 적어 보시고. 오늘따라 계산이 너무 많이 틀리네. 165번은 지금 개수들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어? x 빼기 2의 어떤 거듭 제곱으로 나와 있지.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라? x 빼기 2의 어떤 거듭 제곱이 있을 건데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을 0, 마일, 1로 만들 수 있는 x 값을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1로 만들고 싶어 x 값은 1이고요. 0으로 만들고 싶어 x 값은 2고 1로 만들고 싶어 x 값은 3이야. 문제마다 다르다고. 근데 개수 옆에 있는 그 짝꿍들을 좀 타겟을 해서 조금 만들어 봐라. 너네 오늘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조립제표부터 시작했으니까 딱 유형 6번까지만 하죠. 유형 6번까지만 여기 반짝만. 그래서 유형 5번 166번 봤을 때 여기 뭐 나머지 하고 나오네요. 그러면 166번 우리 앞에서 막 한등식 문제들 이제 계속 한등식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야. 나머지 정리도 결국엔 한등식 문제야. 오늘 다항식 뭐 문제에 식 써 있으니까 식 그대로 써야겠네. 얘네는 2차식 요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야. 그럼 몫이 있겠네. 그리고 나머지가 2야 라는 걸로 내가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뒤에 내용이랑 살짝 혼동이 올 수가 있어. 나머지 정리에서는 내가 뭘 이용했었냐, 뭔가를 0으로 만들었다고. 뭔가를 0으로. 근데 뭔가를 0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빵꾸가 하나, 둘, 세 개가 빵꾸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게 필요해.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게. 근데 말이 끼워 맞추기지 뭔가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3차식을 2차로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가 2로 나왔을 때는 여기 나오는 이 몫이 뭐로 나와? 1차식으로 나오겠네. 그지? 2차 곱하기 1차가 나와야 3차 나오니까. 그리고 당연하게도 개수를 조금 편하게 줘야 1로 줘. 그러면 여기 형태가 x 더하기 뭐 10. 내가 모르는 문자 하나 더 라고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설정했을 때 여기서 하나씩 우리가 끼워 맞추면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해놔야죠. x 세제곱 하고 최고차항 맞춰주고 x 제곱은 어떻게 나와? 라고 해서 여기 개수 채워주면 되겠네. x 제곱이랑 c 마이너스 x랑 x 마이너스 1 밖에 안 나오죠. 더하기 x에 대한 개수는 뭐가 나와? 하고 우리가 확인해주면 마이너스 x랑 c 마이너스 c 3이랑 x 더하기 3 하고 상수항 더하기 3c의 뒤에 빠져있는 끝까지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 얘들 개수 비교법 한번 쓰면 된다고. 식 다 써볼까? A란 녀석은 2차는 10 빼기 1차는 좌변에 0이야 없어. 1차는 마C 더하기 3이다. 상수 B는 3C 더하기 2다. 그래서 이 가운데 걸로 구할 수 있네요. C는 3이다. 음, 169번도 식 한 줄 정도만 써줍시다. 이제 169번 같은 게 우리가 뒤에 내용이랑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야. 얘네는 x제곱 4x 더하기 5로 나누어 떨어질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0일 때 이런 말인데 여기 문제들은 우리가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눈으로 먼저 결정을 해라야. 만약에 요 놈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나머지 정리 알고 있다.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걸로 넘어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먼저 체크를 하라고.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유형 뭐야? 라고 우리가 안 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체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 됐어 나머지 정리로 가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앞에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말인데 얘도 봐봐. x 얘 몇 차야? 3차야. 이제 3차에다가 1차를 더했네. 결국에는 3차를 내가 만들어야 돼. 3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최고차항에서 1로 줬네. 편하게도. 그래서 2차로 나눴으니까 요 놈도 1차 겠거니 해서 이렇게 한 줄씩만 써놓으면 x에다가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해가지고 이거는 수치 대입법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유형 오늘은 좀 빨리 끝나있네. 170번 여기에서 우리가 뭐 조리제법하고 확능식 문제들을 조금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가 딱 눈에 보이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문제가 딱 눈에 보였어. x에 뭔가 1 넣고 싶네. 그지? 그래서 그냥 조리제법 사용을 안 해도 돼. 내가 1을 넣었다 쳐. 1을 넣었다 쳐. 1을 넣었으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1, 3, 마이너스 2, 1 해가지고 C야? 하고 C 구할 수 있네. 그지? 정현아, 꼭 끝나. 꼭 끝나. 여기까지 그냥 내가 눈으로 딱 봤어. 우선 조리집법하고 연결을 나중에 시킬 거야. 1을 넣었는데 0 해가지고 난 C를 구할 수 있어. 그럼 C 구했다 치자. 그러면 3? 야 그럼 3을 내가 빼? 3을 빼버리면 새로운 3차식이 생기겠네. 그러면 모든 개수들이 x-1로 공통이기 때문에 x 빼기 1로 묶어 라고 하면 또 새로운 식 생기겠네. 그치? 그러면 실제로 x-1로 나누고 이런 게 원래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나누기 하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나누기 하는 과정을 너무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3번 진행해야 돼. 총 3번 진행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누기를 개수만 써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게 조립제법이었는데 그걸 이제 내가 목표를 딱 보여줄게요. 3차, 2차, 1차 상수 개수 쓰고 얘네들을 원래라면은 최종 목표가 뭐였어? 1을 x에다 대입하는 거였지. 그럼 이 과정이 뭐야? x 자리에 내가 2를 넣었어. 2를 넣었는데 요 과정 1번 과정을 했더니 여기에서 나오는 게 무슨 말이야? x 빼기 1로 묶었어랑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우리 조립제법은 나누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여기 있는 거 쭉 진행. 1, 4에 2에 2 들어가서 3 나오게 되는데 요놈 자리 뭐였다고? 나머지였다고. 그럼 여기에서 1로 나눈 나머지 얼마? C? 얘가 C 아는 거랑 똑같은 값 나오지? 그러면 내가 x 빼기 1로 나눠가지고 아까 뭐 C 넘기고 뭐 나누라 그랬잖아. 나누면 뭔 값 나오냐면 실제로 이거 나와요. x제곱에 4x에 2 나올 거야. 그리고 더하기 3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원래라면은 얘네도 내가 뭘 또 막 적당히 바꿔야 되는데 여기 과정부터 엄청 번거로워. 그러면 나는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적용. x 빼기 1로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다 x 빼기 1로 다 일수로 나눠진단 말이고 요 놈은 x 빼기 1로 한 번 나눴더니 또 뒤에 있는 어떤 나머지가 해당되게 될 거야. 여기 뒤에 나머지 그 다음 거는 b예요. 그래서 내가 조립제법으로 갈 거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x 빼기 1로 얘는 3번 나누면 1 나온다는 소리고 2번 나누면 a 나온다는 소리고 한 번 나누면 b 나온다는 소리고 그냥 얘는 나머지 c가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1로 진행을 하자고. 아래 1 떨어지고 1 올라가고 5에다가 5, 7 하고 얘 나머지 그럼 얘가 나머지 자리는 누구야? b 두 번째 놈. 그럼 한 번 더 하면 뭐 나와? a 나오겠네. 그래서 원래라면 우리가 번거롭게 뭐 1을 넣고 다시 빼고 나누고 다시 1 넣고 막 빼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그냥 개수로만 뭔가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a 빼기 b 더하기 c 6, 7, 6, 7, 3을 적당히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니까 다시 한 번에 정리.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한 등씩 문제를 풀 때 조립제법으로 가는 녀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거냐. 내가 딱 눈에 보인다. 수치 대입법이구나. 눈에 보여. 근데 2를 넣었는데 C가 나온 것까지 알겠어. 그 다음 거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거 X 빼기 1로 나눠야 된다고. 근데 이 나누는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나는 이 나누기 조립제법 하고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연결을 시키래.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달라요. 그럼 171번은 이제 너무 쉽게 틀이 정해져 있긴 하고 172번 우선 마무리 지어야겠네. 172번도 똑같죠? 얘네는 이번에 뭘로 해라? 2분의 1로 해라. 힌트가 나와 있는 거지. 우리가 2분의 1로 쭉쭉쭉 진행하다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거 D, 두 번째 나오는 거 C, 세 번째 나오는 거 B, 네 번째 나오는 거 뭐 혼자만 남겠죠. 혼자 남는 거 A 하고 A 값은 살짝 고정값이긴 해. A 값은 8로 우리가 알 수 있긴 해요. 최고창이 64이기 때문에 최고창 계수가 A는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태긴 하지. 여기까지.